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8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떻게 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대학교 법대를 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법대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법원 방청도 가봐라. 방청해보면서 느끼는 것도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방청을 한번 갔었고, 마침 또 그때 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그린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국선 전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형사 사건만 전담해서 국선으로 이제 별도의 그 수임료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보고 또 이제 방청을 하면서 마침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선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법대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빠르게 합격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러는 게 제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떤 직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이제 졸업할 즈음에는 사법고시가 이제 1년 정도 남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준비를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할 가능성이 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조금 이제 제도가 좀 안정화되어 있고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로스쿨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음,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점수라든지 리트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학점이야 제가 또 대학 시절에는 나름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전체 수업 경험도 한번 있고요. 그래서 좀 학점을 무기로 해서 로스쿨 진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지원했던 로스쿨에 합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법학 공부를 하면서는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형법이었습니다.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는 항상 재미를 느꼈고, 또 성적도 로스쿨 학점 중에서는 나름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변호사 시험에는 한 번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수습을 받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수습을 받게 되면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혼 사건도 하고 민사 부동산 사건도 하고 형사 사건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 수습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형사 사건의 서면을 쓸 때가 가장 신나고 열의에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저는 빠르게 개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제가 수원에 광교에 있는 조그만한 사무실에 이제 임차를 해서 변호사로서 처음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에도 처음 저한테 사건 의뢰가 들어왔던 것도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개업하고 나서는 은근히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했거든요. 가맹점 분쟁이라든지 민사 사건, 이혼 사건, 자문, 노사 관계에 관한 자문,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했지만 첫 사건이 아무래도 또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도 했고, 그래서 결과는 신기하게도 제가 개업했을 때 형사사건 담당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원하는 무혐의, 원하는 기소유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결과도 좋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아, 나는 형사가 맞는가 보다. 형사 분야의 체질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한동안 개업을 하고, 제가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 뭔가 또 다른 자격증, 전문 분야 하나를 또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제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일정 기간 실무 연수까지도 받으면 변리사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제 활용해 보려고 변리사 수습도 받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그런 열망이 항상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습을 받는 과정에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서 같이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수습 받는 와중에. 근데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이제 아무래도 법원에서 매달 몇십 건의 사건들을 배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정성스럽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형사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할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실무 수습을 받는 과정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합격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오던 사무실을 잠깐 한번 중단을 해보고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의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는 큰 결단을 내려서 2021년부터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국선 전담 변호사는 오로지 형사 사건만 합니다. 그것도 형사 재판 사건만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재판 출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증인 신문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이고, 또 이제 의뢰인분들이 구속돼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접견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만 제가 이제 한동안 약 2년 동안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보람도 많이 느꼈고, 다양한 사건, 이런 죄명도 있었어? 싶은 그런 사건들도 제가 많이 변호를 했고, 결과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2년 일을 하면서 25건 가까이 제가 무죄 판결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담아 보면 정말 어려운 사건, 큰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자신감도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좀 이 형사 사건을 워낙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문 분야도 하나 정도는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변리사 연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변리사 연수는 제가 포기를 한 거거든요. 포기를 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의 시작을 택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뭔가 그 제가 못했던 그 분야에 대한 좀 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를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예전에 내가 포기했던 그 특허, 지적재산권 관련한 변호사로서의 시작을 다시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포기한 길인데 다시 또 거기 가가지고 수습을 이렇게 부탁하고 또 수습도 받고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또 다른 전문 분야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좀 많이 고심한 끝에 노동 분야로 좀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국선전담 변호사 약 2년 정도의 근무 기간을 마치고 지금은 되게 큰 법무법인이 됐더라고요. 모 로펌의 이제 노동팀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동안 거기서 이제 노동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또 이제 약간 좀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은 뭐 워낙에 또 건강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건강상의 이슈로 또 법무법인을 이직을 하게 됐고, 지금 이직한 곳이 지금 제가 있는 이 법무법인 홍림입니다. 홍림에서는 약 이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제가 자유로이 제가 담당하고 싶었던 형사사건이든 노동 사건이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상표, 특허 관련한 그런 분쟁들도 이제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오히려 더 다양한 사건들을 담당을 하면서 또 다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열심히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들어오는 뭐 이혼 사건, 노동 사건, 뭐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사건, 엔터테인먼트 분쟁 관련 사건, 노사관계에 관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는 약간 뭔가 환기가 된다라는 느낌도 들고, 특히나 제가 또 뭐 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 때쯤에는 또 가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재작년에는 가맹 거래사를 또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가맹 분야에 대한 자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소송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형사 사건이 들어오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서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사건을 헤쳐나갈까부터 시작해서 또 의뢰인이랑 그 사건에 관해서 주고받는 소통하는 그런 순간들도 항상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정체성은 항상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뭐 물론 지금 다양한 사건들은 수행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형사사건이라는 분야는 어떤 변호사님이든 다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변호사님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역량은 다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8년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8년차 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형사 전문으로서 드는 생각은 형사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더 심한 디테일,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건에서요. 가벼운 사건이든 복잡한 사건이든 그 디테일만 좀 잘 챙기면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무혐의도 많이 받고 무죄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형사사건 오늘도 이제 변호인 의견서 하나를 작성을 했는데요. 어제는 또 형사사건 항소이유서를 작성을 하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제 얼굴은 상당히 초췌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이혼 전문, 뭐 가맹 전문, 또 민사 전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짧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